법인세법 교재 26페이지에 02번 단원별 기출문제 한 6회분 범위 내에서만 풀어보겠습니다. 01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결산조정 항목이 아닌 것은 일단 여러분들 결산조정 항목은 크게 보면 충당, 준비, 준비금, 상각, 대손상각이나 감가상각, 그다음 평가는 손실이에요, 미실현 손실이에요. 미실현이라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근데 일부는 장부의 비용 계상하면 송금을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지. 평가, 대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충당, 준비, 상각, 평가, 대손. 이런 게 결산조정이다.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금. 퇴직급여 충당금은 결산조정이고, 퇴직연금 충당금은 신고조정이고, 합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거라서 신고조정이고, 예, 파손으로 인한 재고자산의 평가손실, 결산조정입니다. 파손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손실, 예, 결산조정이고, 법인세 감면을 받는 경우에 감가상각 의제액은 이거는 예, 신고조정이에요. 신고조정. 시설 개최로 인한 생산설비 폐기 손실도 예, 결산 조정이고요. 이 감가상각 의제액이 왜 신고조정이냐면 우리 이제 나중에 쭉 가다 보면 뒷페이지에서 뭐가 나오냐면 갑자기 용어가 또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뭐 어떤 거냐면 그 세법에서 아무리 많은 조세 감면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조세 감면을 받지 않는 법인과의 형평을 고려해서 최소한 내야 될 세금을 우리가 최저한세라고 얘기해. 최저한세. 최저한세라는 게 나오거든. 어. 최저한세라는 게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 아무리 많은 조세 감면을 받아도 최저한세에 걸리면 조세 감면을 못 받잖아요. 못 받잖아, 그지? 그러면 조세 감면을 많이 받으려면 일단은 비용이 적어야 돼. 비용이 적고 이익이 커야지만 조세 감면을 많이 받고 비용이 큰 회사는 어차피 이익이 주니까 그만큼 조세 감면을 받지 못해. 근데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이잖아요. 장부에 비용 계산하면 송금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럼 이번 연도에 비용 안 잡고 나중에 비용 잡으면 나중에 송금 인정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법인세를 감면받는 법인이 법인세를 감면받는 법인이 그 감면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일부러 감가상각 안 하면 이번 연도에는 법인세 감면을 받고 나중에 감가상각 잡아서 또 이익을 줄여서 세금 감면 또 받으면 이중에 이, 이중으로 감면받는 효과를 얻을 수 있잖아. 그런 건 세법이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법인세 감면받는 법인이 고의적으로 감가상각을 안 하면 안 한 만큼 감가상각한 걸로 보라는 게 감가상각 의제액의 의미야. 좀 내용이 어려운데. 그래서 1번 답은 예, 3번이고요. 법인세 감면받는 법인만. 법인세 감면받는 법인이 고의적으로 감가상각을 안 했을 때 이번 연도의 감가상각비가 1,000만 원인데 예, 최대한의 법인세 감면 효과를 노리고자 감가상각을 안 잡았다. 그리고 그 1,000만 원을 나중에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경우 무조건 1,000만 원 감가상각 한 걸로 보고 세무조정 하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허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야. 실무적으로. 02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대선 사유 중 신고조정 사항이 아닌 것은 행방불명은 결산조정이에요. 행방불명은.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거는 신고조정, 채무자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른 회수불능 채권도 신고조정,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도 신고조정입니다. 뒤에서 아예 파트로 나올 건데
대손금은 신고 조정도 있고 결산 조정도 있습니다. 신고 조정은 우리가 강제 상각이라고 얘기하고 결산 조정을 우리가 임의 상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지 강제 대손 상각이 아니라 강제 대손 여기 임의 대손 강제 대손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강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상이 아니지. 파산 및 회생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 민가결정, 하나가 빠졌구나. 채무자 파산 및 회생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 민가결정 또는 파산 면책결정,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 그 다음에 소멸시효, 완성채권, 각종 법에 의한 강제경매가 취소되는 압류채권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돈 받을 권리를 우리가 채권이라고 얘기하고 물건에 대해서 돈 받을 권리를 우리가 물건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담보가 잡힌 게 물건인데 담보 잡힌 물건에 대해서 상대방이 돈을 안 갚으니까 상대방한테 청구했을 때 경매가 진행이 되면 물건자가 우선 가져가고 채권자가 차순위로 가져가. 근데 경매를 진행해봐야 채권자가 가져갈 돈이 없으면 법원에서 저 경매를 취소를 해요. 경매 진행해봐야 채권자 가져갈 거 없으면 물권자가 먼저 갖고 있어서 담보를.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못 받는다는 게 확인된 거란 얘기지. 채무자 파산 및 해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생계획 인가결정이나 파산면책결정 결정하면 이런 경우도 법적으로 일부 채권을 포기를 해야 돼. 법적으로 못 받는다고 된 채권은 강제재선이라는 얘기야. 강제재선. 신고주죠.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도 우리 받을 권리가 있는 시점부터 일정 기간 지나면 돈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게 소멸시효거든요. 소멸시효. 예.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도 돈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무조건 강제 개선이고 얘네들은 이런 표현이야. 대손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 대손이 발생한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이 되는 게 신고조정이고 대손이 발생한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송금을 인정하는 거고 결산조정은 대손이 발생해서 대손 처리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신고조정은 무조건 뭐가 발생한 날? 대손이 발생한 날. 결산조정은 대손이 발생해서 장부의 비용 계상한 사업연도에 송금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결산조정에 해당되는 것은 그저 파산, 강제경매, 그 다음에 뭐 사업폐지, 그 다음에 사망, 실종, 행방불명. 해수기에 6개월 이상 경과한 소액채권 3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해수기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의 미수금 및 외상매출금, 부도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 수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얘네들은 임의대송이다 보니까 장부의 비용 계상했을 때 손금으로 인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도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 수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은 저당권 설정분 제외하고 예, 제외하고 비만가액 1,000원도 제외합니다. 부도의 의미는 건너가야 될 돈이 건너가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지? 부도가 발생해 나중에라도 돈을 받을 수 있어서 그지? 있다는 표시로 1,000원을 남겨두란 얘기예요. 부도 일로부터 6개 이상 경과해서 대돈 처리한다 하더라도 여기까지만 필기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번이 틀린 거고 이렇게 문제 보시면 어, 강제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하고 그냥 강제경매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지? 어? 파산 면책하고 그냥 파산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 차이가 있다는 거. 어? 파산 면책은 강제대손인데 그냥 파산은 결산조정이고 임의대손이고 강제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은 강제대손, 신고조정인데 그냥 강제경매는 결산조정, 임의대손이라는 얘기예요. 그지? 차이가 있다는 거. 어? 강제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하고 강제경매는 그냥 이거는 그냥 경매 진행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경매. 경매로 인해서 못 받은 거. 얘는 경매가 취소된 거. 근데 사실은 파산하고 파산 면책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난 정확하게 이건 법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읽어봐도. 파산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빚을 갚을 게 있는데 내가 버는 돈 가지고 빚을 전혀 갚을 수가 없어. 계속 늘어만 나. 그러면 파산 신청을 해요. 파산 신청. 파산 신청은 그 내가 정규적 일자리를 못 갖는 경우 정규적 개인 같은 경우 법인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개인 같은 경우는 정규적 일자리를 못 갖는 사람은 파산 신청이 되고 정규적 일자리를 가지고 일정 부분이라도 갚을 수 있는 사람은 회생 신청을 해야 돼. 회생 신청을. 그러면 파산하고 파산 면책의 차이는 뭐냐면 파산 면책은 그 앞으로도 그 돈을 안 갚아도 된다는 게 파산 면책이거든. 내가 지금 내가 빚이 1억 원인데 지금 재산을 정리하면 갚을 수 있는 게 한 2천만 원밖에 못 갚아. 2천만 원밖에. 그러면 2천만 원 갚고 나머지는 아예 면제받는 거야. 파산 면책은. 근데 아마 파산은 면책은 아닌가 봐. 우선 있는 거 갖고 갚고 나머지는 또 갚아야 되는 부분이 있나 봐. 그 부분은 내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 어쨌든. 어쨌든 그냥 문제 나오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이가. 보시면 되고. 3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결산서의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은 입금 또는 송금을 조정에 의해서 가세소득에 반영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은 장부의 수익이나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아도 입금 또는 송금을 세무조정에 의해서 가세소득에 반영하는 것을 우리가 무슨 조정이라고 얘기해? 무슨 조정? 신고조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고조정. 장부에 계상해야지만 수익과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결산조정. 장부의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아도 신고조정으로 세무조정해야 되는 것은 신고조정. 일반적으로 우리 결산조정은 어떤 것을 우리 결산조정은 충당, 준비, 상각, 평가,
대손. 이런 게 결산조정이잖아. 그지? 충당준비 상가평가돼서. 예, 퇴직급여 충당금, 결산조정, 대손 충당금, 결산조정, 외부에게 감사를 받지 않는 비영리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결산조정, 대표자 등의 가적금 인정이자는 예, 신고조정이 되겠죠. 신고조정. 충당 준비 상가평가 대손은 예, 결산조정, 가적금 인정이자는 예, 신고조정. 가적금 인정이자가 뭐냐면 이 그 법인세법에서 가지급금은 특수관계자한테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돈 얘기하는 거야.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돈. 그 우리 회사가 업무에 쓴다고 1억 원을 빌려왔어. 1억 빌려와서 이자가 1,000만 원이 발생했어. 업무에 쓴다고 1억 빌려와서 이번으로 이자가 1,000만 원 발생했다. 그럼 저 돈을 제3자한테 빌려주면 얼마의 이자는 받아야 돼? 1,000만 원의 이자는 받아야 되지. 우리가 빌려왔을 때 이자 1,000만 원 발생했으니까 최소한 1,000만 원 받아야 돼. 그치? 근데 대표이사한테 업무와 관련 없이 업무와 무관하게 1억 원을 대여해 준 거야. 1억 원을. 그리고 이자도 없이. 이자도 없이. 이해갈까? 그러면 얼만큼의 이자를 못 받았어? 1,000만 원만큼의 이자를 못 받았죠. 그지? 그 1,000만 원만큼 이자를 못 받은 만큼 이자 소득이 줄은 거잖아. 이자 수익이. 그럼 그 1,000만 원을 가지금 인정이자로 해서 이자 소득으로 입금에 산입하라는 얘기야. 우리 회사가 업무에 쓴다고 돈을 빌려와서 1,0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했는데 제3자한테 빌려줬으면 1,0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했을 거다. 근데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한테 무이자로 빌려서 이자를 받지 않았다면 이자가 1,000만 원 줄었네. 그치? 1,000만 원 줄은 것만큼 예, 입금에 늘어나는 얘기가 가액금 인정이자 의미예요. 음. 가액금 인정이자도 뒤에서 6점짜리 파트로 나와요. 6점짜리 파트로. 27페이지의 4번. 예, 다음 중 법인세법상 결산조정 사항이 아닌 것은 일단 준비금, 그지? 결산조정, 대손 충당금, 결산조정, 파손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 손실, 평가도 결산조정,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우리 신고조정이었죠. 강제대손, 그지? 예,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예, 강제대손, 신고조정입니다. 예, 대손금은 강제대손도 있고 예, 임의대손도 있다. 민사집행법상 강제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채무자 파산 및 희생에 관한 법률에 의한 희생계획 인가결정, 파산 면책결정, 그 다음에 각종 법에 의한 소멸시 완성채권 이런 것들은 강제대손입니다. 강제대손. 상거래 채권은 3년간 받을 권리가 있는 시점부터 3년간 돈 달라는 얘기 안 하면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그런 거 그 뉴스에 나오잖아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받을 권리가 있으면 받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돈 달라고 계속 안 해서 3년이 경과했다. 받을 권리가 없어진다. 소멸시. 민사채권은 10년간. 어음이나 수표는 6개월이나 뭐 1년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소멸시효가. 5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반드시 신고조정해야 되는 것은 충당, 결산조정, 준비, 결산조정, 충당, 결산조정, 예, 퇴직연금 부담금, 예, 신고조정이죠. 이거 합정 급여형 퇴직연금. 합정급여형 퇴직연금. 금융기관에 불입한 금액.
금융기관에 불입했기 때문에 이는 내부 거래다, 외부 거래다. 외부 거래다. 해지급여 충당금은 예, 결산조정. 퇴직연금 부담금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금융기관 불이백으로 예, 신고조정입니다. 신고조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예, 금융기관 불이백, 외부거래. 6번까지만, 6번, 이번 페이지, 27페이지까지만 풀어볼게요. 여기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았네, 그치? 6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신고조정 항목이 아닌 것은 예,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송금산입. 2번은 대손충당금. 4번은 예, 평가차손. 신고조정 항목이 아닌 거 물어봤구나. 송금불산입은 우리 입금불산입, 송금불산입은 신고조정이잖아, 무조건. 그치? 응. 2번만 결산조정이죠. 2번만. 공사부담금,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예, 고정자산가액의 송금산입은 예, 신고조정이고 예, 2번만 예, 결산조정의 대손충당의 송금산입 4번은 송금불산입이니까 신고조정이고 1번하고 3번은 충당준비 상각평가 대손이 안 들어가잖아. 그치? 1번하고 3번은 충당준비 상각평가 대손이 안 들어가고 7번 7번 법인세법상 세무조정 방법은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구분된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퇴직급여 충당금은 결산조정, 충당준비의 상각평가 대손,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의 대손금은 신고조정, 소멸시효는 신고조정, 세법상 결산조정이란 입금 또는 송금을 결산서의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해서 가세소득에 반영한 경우를 말합니다. 장부의 수익과 비용 계상해서 수익과 비용 인정받는 걸 우리가 결산조정이라 얘기하고 결산조정사항은 경정청구가 안 돼요. 그지? 경정청구가 안 됩니다. 7번 답은 예, 4번이고요. 여기까지만 예, 이론 문제 예,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